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오늘 제 3주차 1차 시 인간과 사회.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위선사회입니다. 위선사회. 이 위선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지난주 또 그 지난주에는 이 얼짱 문화에 대해서 공부했죠. 얼짱. 이 성형 문화. 내가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 근데 그 욕망을 현실이 나에게 보장해 줄 때 바꾸는 거예요. 얼짱, 몸짱.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것. 나의 모습은 따로 숨겨져 있지만 그것을 위장하는 것. 이걸 하이포크라시. 위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가치관의 혼돈. 가치관의 혼돈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과연 무엇이 가치 있는지 가치의 기준을 상실해버린 거지.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가치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노미가 되는 거예요. 아노미.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가치관의 혼돈, 가치관의 왜곡이에요. 올바른 가치관을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은 둘째치고 왜곡된 가치관,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게 여겨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아상실, 자아분열. 처음에 태어날 때 모든 인간은 온전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그 자아가 외부에서 부정적인 경험들을 할 때 자아가 깨져요. 그래서 내면화돼서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계속 자아가 분열된 상태로 그냥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분열됐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해요. 자기가 분열된 모습, 자기가 깨진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투사시키고 전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건 뭐냐면 온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가치관이 이렇게 왜곡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힘의 남용이 나타납니다. 힘의 남용. 힘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힘도 이것도 힘이지만 명예도 힘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 베이컨이 말한 것. 지식도 힘이죠. Money is power. 돈도 힘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남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쓸 때 잘못 쓰는 거예요. 과소비를 하게 되고 잘못된 소비를 하게 되고 내 지식을 다른 사람을 고통 주는 데 사용하게 되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이 가치관의 혼돈인데 이 위선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가치관이 뒤집혀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게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던 그 짝퉁.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짝퉁 없는 게 있어요? 저도 이거 다 짝퉁이에요. 시계도, 지금 뭐 여기 신발,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라 이걸 위선적인 걸 가지고 대체하는 이 대체 효과. 인간이 욕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거짓으로 채우는 거죠. 근데 이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결국은 이 사회는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게 되고 세상에 진실이 사라져버리는
거짓이 진실처럼 여겨지면서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회는 결코 존속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교재엔 요 자세하게 이 부분이 잘 안 나와 있지만 위선사회와 정의사회,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치관이 올바로 회복된 사회를 말하는 거죠.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분열된 자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자아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죠. 자, 인간들이 자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이 위선사회를 회복하는 하나의 기초로서 이 정의사회, 이 정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먼저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의.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Justice. Justice. 정의. 어떤 사람이 정의롭다.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의하기 힘들어요. 오다가도 보니까 경찰서에 정의사회 구현. 과연 정의로운 사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정의로울까요? 이 정의라고 하는 개념의 어원적인 의미를 거슬러서 쭉 올라가다 보면 수음 꾸이 그베 수음 꾸이 그베 각자의 것, 각자의 목, 각자의 타당한 것, 몫이라는 거예요. 목. 이게 왜 목하고 정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정의는 몫을 찾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몫을 찾아줄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자신의 몫을 가지고 태어나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몫이 있고 학생은 학생의 몫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수업 시간, 이 강의 시간이 이제 말하자면 정의로운 강의가 됐다. 이 강의가 정의롭다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학생의 몫이 있고 저 교수의 몫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학생의 몫을 찾아주는 거예요. 수강생의 몫을. 어떻게 찾아줄까요? 여러분은 비록 온라인 강의지만 아주 깊이 있고 감명을 받는 감동적인 강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듣는 게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럼 저의 몫은 뭐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강의에 출석해서 그 시간 열심히 강의 듣고 수업 내용을 잘 소화하고 시험에 응시해서 아주 적절한 학점을 취득하는 것이 저의 몫이죠. 그럼 저는 여기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아주 아름다운 강의를 전해줄 때 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란 말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는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양한 관계, 사회적 정의, 정치적 정의, 경제적 정의. 그렇죠? 경제적 정의는 어떻게 돼요? 이익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익을, 효용을 찾아주는 거죠. 정치적 정의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권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권리가 몫이고 내가 누릴 이익이 몫이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것은 교육적 정의,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 그게 정의로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저에게 열심히 수업에 참여함을 통해서 여러분은 저에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은 정의를 마음에 갖고 있다, 그 사람 자체가 정의롭다, 이런 말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정의는 관계 개념이다. 관계 개념이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정의가 성립되고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의롭다고 하는 것은 사회의 모든 관계 속에 이 몫이 주어진다는 거죠. 각자의 몫을 찾아준다는 거죠. 그럴 때 올바른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학에서는 그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잖아요. 평등과 자유. 정치 분야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몫이 크게는 두 가지 몫이 있다는 거예요. 평등할 권리, 평등권, 자유할 권리. 그래서 그 평등과 자유를 잘 보존시켜주면 그 정치 질서가 정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깨지느냐? 바로 힘이 남용되기 때문이에요. 호모 폴리티쿠스. 정치적 인간은 힘을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힘이 정의롭기 위해서는요, 각자의 몫을 찾아주는 데 힘이 사용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 어떤 대통령이 있었어요. 막사이사이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하루는 이제 시차를 떠났어요. 시차를 떠나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이렇게 트럭이 쓰러져 있고, 거기서 한 젊은 트럭 기사가 트럭을 수리하려고 막 찾는데 고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 고생하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대통령이 그걸 보고서 차를 스탑시켜요. 모든 차량, 민정시차를 가는데 수행원들과 경호원들을 다 거기 머무르게 하고, 자기가 그 청년에게로 다가가서 들어가서 자기가 얼굴에 시커멓게 기름을 묻히고 그걸 다 수리해 주는 거예요.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한 트럭 기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그 모습을 기자들이 찍어서 그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에다가 딱 실은 거예요. 이걸 보고서 전 국민이 야, 우리 대통령 최고다. 대통령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네요. 그게 바로 1950년대 말 60년대 바로 필리핀의 위대한 대통령 막사이사이 대통령. 이 대통령이 청년의 어깨를 두들기면서 너무 그렇게 놀라지 마시오. 내가 30년 전에 당신처럼 가난한 트럭 기사였어요. 그 트럭을 내가 몰던 트럭과 똑같아서 보니까 어디가 문제인 것이 내 눈에 금방 들어와서 내가 고쳐준 거지. 안타까워서 도와준 거다. 그러면서 옷을 딱 입고 다시 가는 거예요. 자, 이 몫이라고 하는 것, 대통령이 찾아줘야 되는 몫은 국민들의 권리예요. 대통령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국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한 표 한 표를 찍어서 자신들의 힘을 다 모아서 대통령에게 실어줬기 때문에 대통령은 가장 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자기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의 힘을 모아준 거죠. 그래서 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그 힘을 나눠줄 때, 그 몫을 나눠줄 때 정의롭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딘가에 사회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많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니면 교육적인 문제, 이 학벌 사회, 이것도 문제예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교육도 이게 불평등한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뭐예요? 학벌 좋은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그 학벌로서 다 먹고 살아요.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거, 모든 것이 학벌에 의해서 보장되니까 가짜 학위를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여러분 강의를 듣는 우리 협성대학교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면 여러분 몸에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지만 이미 여기에 이마에 협성,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사고방식, 가치관,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만 사회에선 여러분은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 협성, 여기 써 있어요. 이게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 분야에서 보면 이게 학벌 중심으로 학벌주의가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힘이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힘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주는 게 아니라 몫을 찾아줘서 정의가 실현되는데 힘 가진 자들이 힘을 더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힘까지 뺏겨버려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돈 가진 사람이 힘 가진 사람이에요. 돈이 힘이니까. 그 돈을 가진 사람에게 돈이 더 몰리고 돈 없는 사람은 열심히 땀 흘렸는데 여전히 가난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죠. 양극화 현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식을 갖고 조종해요. 지금 정보사회에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보를 갖고 흔들어요. 얼마 전에 제가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해킹인가 보니까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그 정보를 가진 사람이 나의 정보를 묶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묶어 놓은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정보회사예요. 그 묶어 놓은 거를 풀어주는 회사예요. 자기들이 병 주고 약을 주는 거예요. 묶어 놓고서 돈을 받고 풀어줘요. 지금 그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이스 피싱, 해킹, 이거 다 정보를 가진 자가 정보 없는 자들을 조종함을 통해서 정의가 깨지는 거예요. 몫을 찾아주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사회가 올바로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완성되고 지켜져야 되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존속하고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리, 미니멈 프린시플. 미니멈 프린시플. 우리 사회가 존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원리가 정의인데 그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관계 속에서 몫이 올바로 분배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의의 고전적인 개념은 몫을 찾아주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와서 점점 발전해서 이제 다양한 정의 개념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정의 개념이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제를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경제정의가 도입됐고, 어떻게 하면 이 정치가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찾아주는 올바른 정치가 될 것인가, 여기에 또 정치적 정의,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정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회 또는 국가가 있죠. 여기 개인, 여기 또 개인이 있어요. 자, 이 세상에는 뭐 엄청난 관계들이 있어요. 뭐 저와 여러분,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식, 친구와 친구, 이 사회는 수많은 관계의 그물망이에요. 근데 그 관계를 뭐 일일이 다 하다 보면 뭐 수천 수만 가지니까 그 속에 하나하나에서 정의 개념을 설명하려면 끝이 없으니 이 사회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를 크게 셋으로 나눠보겠다는 거죠. 사회 또는 국가, 그 다음에 개인. 자, 어떻게 하면 세 개가 되느냐. 자, 개인에 대한 국가의 관계, 개인에 대한 국가의 관계, 그 다음에 뭐예요? 개인과 개인의 관계,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개인.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몫을 찾아주는 관계예요. 몫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정의가 실현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가 실현되고 또 여기서 정의가 실현돼요. 또 여기서 정의가 실현되죠. 그러니까 몫을 찾아주는 주체를 중심으로 국가나 사회가 개인의 몫을 찾아줄 때 정의가 실현되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서로 몫을 찾아줄 때 또 정의가 실현되고, 또 개인이 주체가 돼서 개인이 또 국가에게 몫을 찾아줘야 돼요. 그럴 때도 정의가 실현되는데, 자, 국가가 개인을 향해서 정의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정의롭느냐? 이걸 분배적 정의라고 해요. 분배. 국가가 개인들의 권리를 다 찾아줘야 돼요. 근데 아까 권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평등, 자유. 그러니까 모든 사회는, 모든 국가는 그 국가의 구성원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걸 분배적 정의, 분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개인들의 자유를 다 분배시켜주다 보니까, 다들 자유롭다 보니까 부딪혀서 평등이 깨져요. 나의 자유와 저 사람의 자유가 함께 자유롭다가 어느새 이렇게 부딪히니까 서로 권리 충돌이 일어나요. 알겠죠, 여러분?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권리 충돌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와 자유가 부딪히니까. 그 다음에 또 평등을 실현해줘서 똑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 속에서 다 죽겠다고 자신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평등과 자유를 잘 분배해야 돼요. 국가가 개인을 향해서 정의롭기 위해서는 분배적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어떤 정의가 필요하냐면, 이거는 평등한 관계니까 내가 몫을 찾아줬는데 저 사람이 몫을 안 찾아줘요. 지금 나는 저 사람에게 줬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럼 나는 손해보고 저 사람은 이익을 보잖아요. 이건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준 만큼 가장 똑같이 받아야 돼요. 이게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그럴 때 정의가 실현되지, 한쪽이 더 주고 한쪽이 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의를 뭐라고 하느냐? 교환적 정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환이 아주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돼. 나는 60원을 줬는데 저 사람에게 40원을 주면 정의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교환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게 잘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줬는데 저 사람이 안 줘요. 내가 준 만큼. 그 교환이 깨지니까 교환적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익을 더 보고 저 사람은 손해만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이익을 봤으면 더 이상 이익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경제학적인 용어로 파레토의 적정. 자, 파레토의 적정이 뭐냐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사과가 10개 있어요. 근데 여기서 A가 1개, 1개, 2개, 2개, 3개, 3개, 4개, 4개까지는 먹었는데 그 순간 A가 빨리 하나 더 먹고 B 것을 하나 더 먹었어요. 6개 먹잖아요. 4개까지는 교환적 정의가 공평하게 이루어졌는데 5개 먹은 사람이 재빨리 다른 사람 하나 더 먹으니까 내가 5개 먹지 않고 하나 더 먹는 사람 먹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를 못 먹게 돼요. 하나를 못 먹었는데 차이는 2개가 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어디까지 나의 몫을 챙겼는데, 그 몫을 챙겼는데 몫을 만족하지 않고 거기서 욕심부려서 몫에 넘어가게 챙겼어요. 그 순간 그것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해를 초래한다. 그래서 이걸 파레토의 적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몫만을 챙겨야지, 더 챙기게 되면 반드시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몫을 못 챙긴다는 거죠. 그래서 교환적 정의가 반드시 실현돼야 돼요. 우리 사회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분배적 정의도 실현돼야 되지만 교환적 정의도 실현돼야 되죠. 마지막으로 뭐냐? 개인들은 국가를 향해서 어떤 정의를 실현해야 되느냐? 국가의 몫은 뭐냐면 국가의 그
규범이 있어요. 법이 있죠. 법률적 정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게 우리 사회가 정의 사회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분배적 정의, 교환적 정의, 법률적 정의가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